네, 정부와 여당이 대전 충남 통합 문제에 대해서 가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내년 7월 1일 통합을 목표로 법적, 행정적 준비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대전 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황명선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명선입니다. 원래 이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한 문제였는데요. 네. 갑자기 지금 그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통합 논의의 물꼬는 지난해 연말에 국힘에서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네. 합의를 통해서 시작이 됐죠. 네. 저희는 그 당시에 왜 갑자기 이 통합 논의를 두 분이 할까? 과거에 우리가 10여 년 전부터 1극 체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5극 3특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여야 정치권의 모든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충청권에서는 충남, 대전, 세종, 충북까지 있는데 과거 4개 시도지사들이 함께 같이 이 충청권 메가시티를 하자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충남, 대전. 그래서 저도 사실상 기본적으로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으로 5극 3특으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충청권 메가시티, 불경 메가시티, 대경권, 호남권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방향에 맞는데 대전 충남만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의혹과 이제 불신들이 생긴 거죠. 또 충분한 수기 과정 논의 없이. 네. 다만 저희는 이제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저는 통합은 해야 된다라는 이런 원칙적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이 충청권 메가시티가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안 된다 하더라도 준 이 메가시티인 충남과 대전 통합이 되면 서울, 경기에 이어서 인구의 3위가 됩니다. 예. 충청 대전의 그 여건이 국힘에서 시작했지만 이건 이 여야가 정치적으로 접근할 셈법이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를 모아서 같이 가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입장들을 분명히 가졌고요. 그래서 저희도 함께 이 부분을 정치적 정략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오해 없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 균형 성장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통합을 힘있게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으로 했습니다. 그냥 이거저거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여당에서 가속도 붙이는 거 아닙니까?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의지가 없으면 이것은 할 수가 없죠. 네. 예. 그러면 대통령의 의지 차원이든 아니면 당의 계획 차원이든 대전과 충남을 통합해서 발생시킬 수 있는 시너지가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대전과 충청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대전 같은 경우는 R&D 그리고 연구 기관들이 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충남에는 천안아산을 통해서 이제 반도체 산업들이 있고 또 보령 서천 해양이 있고 논산 계룡을 중심으로 해서 국방이 있고 또 농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도로망이나 광역 철도망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특별시가 통합이 되다 보면 되면 스스로 이 그 도로 계획이나 그리고 통합시에 대한 발전 전략을 대전 충남이 하나로 엮어서 만들 수 있는 장점들이 있죠. 자산을 갖고 있는 걸 갖고 시도민들이 같이 활용을 하고 더 시너지 효과가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재정분권까지 이제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통합시에 대한 그 통합 시민들에 대한 이 시에 대한 발전과 시민들에 대한 삶의 질은 더욱더 커지게 되고 일자리도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10월에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지금 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통합 방안이 국민의힘과 비슷합니까? 아니면 좀 다른 점이 있는 겁니까? 기본적인 컨셉은요. 통합을 한다라는 대원칙에는 이제는 동의가 되고 거기 특별법을 이제 만들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실천 가능한 법안들을 우리 민주당에서도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특위에서 만들 겁니다. 그러나 다만 중요한 것은 이 그 국힘에서 두 분의 이제 시도지사가 합의를 해서 이제 긴급하게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동안 가장 큰 문제가 주민들 시민사회의 이 수기와 공론화 과정들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저희는 속도감 있게 1월과 2월에 걸쳐서 우리 이 시도당과 또 지역이 그리고 시군구까지 이 특위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의 세미나나 공청회,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뭐 명칭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우리가 통합이 됐을 때 우리 시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구체적인 발전적인 내용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내용들을 좀 담아서 특별법으로 지금 법을 좀 보완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좀 단순화해서 국민의힘이 그 발의한 특별법은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거 우리는 이렇게 좀 다르게 간다는 거 좀 대표적인 걸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요. 예. 지금 이 광역도로나 광역철도에 대해서 설계는 네. 통합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100% 다 달라고 해요. 예. 이게 실천 가능하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국민의힘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정치적으로 이슈만 던져놓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하겠. 그림은 내가 그리고 중앙에서는 돈을 대. 네네네. 그렇게 될 수 없죠. 지금 중앙정부가 지금 그것은 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권한을 통합시가 되면 실질적으로 통합시의 그 사무나 이런 권한을 주면서 여기서 그림은 여기서 그리고 중앙에서는 돈만 대. 이것은 현실적으로 중앙정부도 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러한 실천적 가능한 대안들을 현실화시키는 게 저는 필요하다.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점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림이 아니라 이제 그 실행력의 문제다 이런 것이죠. 그렇죠. 예. 지금까지 우리가 10여 년 동안 이 메가시티 이렇게 부울경도 그랬고 대구 경북도 그랬고 계속 이렇게 했지만 이게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거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면 통합청사는 어디에 두는 계획인가요? 그것은 아직까지 논의가 안 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제 이제 특위에서 이제 우리 이제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이제 여론조사까지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이제 저희 특위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할 겁니다. 지금 이 통합안에서 세종시는 빠져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는 충남 대전의 통합 논의인데요. 네. 제 생각은 저희 특위에서 당 지도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세종과 충북까지 충청권 당초에 메가시티 형태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지금까지 우리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진도가 나가고 있지 않고 대전 충합의 논의가 이렇게 급물살을 탔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논의가 돼서 되었기 때문에 일단 준비된 대전 충청권부터 시작을 하는 게 저는 지금 특위에서 우선적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대전 충청권부터가 성립되기에도 좀 약간의 좀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어차피 이제 세종시로의 어떤 이전을 그러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그러면 대전 충남을 통합을 한다고 할 때 교통망부터 모든 인프라망을 세종시의 수도가 완전히 이전되는 걸 전제로 해서 사실은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세종시 통합을 빼놓은 상태에서 대전 충남의 어떤 통합안만 짠다는 건 반쪽짜리잖아요. 그것은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이제 저희들이 보완을 할 텐데요.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는 같고 그러니까 이중적 지위까지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통합시에. 그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가는 게.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하면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우선적으로 대전 충남을 우선적으로 통합 논의에 신속하게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이 저희 특유의 지금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세종을 빼는 이유. 주민들 거기에 지금 세종시장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논의 구조에. 논의 구조에 충북도 그렇고. 그래서 논의 구조에는 저희 특위에서는 열어 놓을 겁니다. 세종하고 충북하고. 그래서
우리 김종배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죠. 네. 크게 당초에 그 메가시티 한 대로. 쉽게 그러면 세종시나 충북도 같은 경우는 좀 미온적이고 별로 소극적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지금까지는 여기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됐는데요. 예. 저희 특위에서는 세종과 충북까지도 문을 열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은 할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게 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림은 세종 내지 뭐 더 나가면 충북까지 함께해서 하는 그러니까 이참에 그림을 네. 그리고 추진을 하려면 좀 다 해서 하는 게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전 충남으로만 한정을 해서 지방선거 전에 통합을 끝내려고 한다. 이러면 이건 선거용 아니냐라는 의심이 따라붙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하나의 우려가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 메가시티 한 대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나 그것이 지금까지 논의를 하면서 이게 계속 그냥 구로만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쉽게 말하면 추진이 안 된다. 더 나가질 않는다. 예, 진도가 나가지 않으니까 진도가 나갈 수 있는 데까지 저희들이 협력을 요청하고 그리고 진도가 나가는 데까지 실천 가능한 데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근데 이제 먼저 깃발을 든 곳은 국민의힘이잖아요. 네네. 혹시 국민의힘하고 좀 이게 좀 그 큰 틀에서 뭐 이게 기한 단계부터 좀 함께 할 그런 그 용의나 계획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이제 저희들도 이제 국힘에서는 뭐 그동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논의해서 이제 법안까지 만들었는데요. 네. 저희들도 이런 내용과 관련돼서 저희 특위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면 함께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같이 이 통합 논의에 대해서 성공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내년에 있게 될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는 걸 전제로 한다면 법안이 늦어도 2월 중에는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3월 초까지만 해도 괜찮고요. 예. 왜냐하면 3월 22일까지가 그 22일 전까지 예비 후보자 등록하는 시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3월 중순까지 하면 저는 뭐 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로드맵을 갖고 1월에서 2월 초까지는 이 공론화 과정, 그동안에 국힘에서 부족했던 가장 문제점들이 뭐냐면은 우리 여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실질적으로 이 통합에 대해서 의견들이 없었거든요. 추기하는 과정들이. 특히 대전은 뭐 우리 이 여당 아닙니까? 그리고 충남도 뭐 상당수 그런데 그래서 이 국힘에서 했던 지난해 연말에 두 시청과 도지사가 합의했던 내용 자체가 이게 지방선거를 놓고 이게 정치적 이슈로 이렇게 꺼내기 위한 그런 의혹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그런 의혹과 그런 불신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여야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그런 불신과 의혹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야당이 그렇게 시작이 됐으니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나 우리 집권당에서 우리 민주당에서 이것을 정말 실천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플랜을 만들고 갈 텐데 서로 지혜를 모아서 이제 정치적 뭐 정략적 이런 입장을 떠나서 오로지 대한민국 국가 균형 발전의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위원님 모신 김에 다른 사안 하나만 짧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김민석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5년 임기는 너무 짧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 인수위 없이 출범한 지 한 6개월 됐죠. 그동안 뭐 민생을 회복시키고 경쟁을 성장시키고 외교를 복원하면서 뭐 코스피 2,500 시대에서 지금 4,000 시대를 넘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정 그 업무 보고를 하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이 저렇게 디테일하게 각 부처의 업무들을 꼼꼼하게 챙기는구나라는 것을 생중계로 국민들이 정말 이 효능감이 있는 대통령의 효능감이 있는 아주 유능함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든든한 거죠. 과거에 역대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던 이런 대통령의 국정 일하는 이런 가치와 철학 일하는 스타일을 보니까
든든한 거죠. 그러니까 기대감과 이제 효능감의 어떤 표현이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총리의 발언은 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황명선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